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분당갑 출마 정식 공식화하셨고, 또 어쩌면 안철수 위원장과 이 분당갑에서 부딪히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았던 이재명은 저쪽의 인천 계양으로 역시 출마를 공식화했군요. 이 두 분이 어느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1대1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부를 나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어디를 보나 안철수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안철수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언론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 미니 대선급의 지방경선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길까요? 우선 안 위원장님께서 분당갑에서 이기시고, 물론 저는 100% 이기리라고 확신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당갑에서만 이겨서는 안 되죠. 반드시 김은혜가 경기도에서 이겨야 이건 안철수의 절대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만약 김은혜가 경기도에서 지면 설사 안철수 본인은 분당갑에서 이기더라도 이건 결국 진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김은혜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윤심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김은혜의 원래 지역구에 있던 분당갑에다가 다시 또 안철수 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게 되면 이건 윤심 플러스에서 안심까지, 한마디로 윤심과 안심을 모조리 등기었고, 거기다 안심은 그냥 안심뿐이 아니죠.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이제부터는 직접 김은혜와 함께 경기도 전 지역을 함께 뛰게 된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하면 안철수 대 이재명의 싸움이고, 또 안철수 대 김동연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심의 장본인이신 윤석열 본인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직접 선거에 나서서 누구를 함부로 도울 수 없으니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윤심을 대표하고 있는 안철수가 직접 자신의 안심까지 더해서 이제는 직접 경기도 현장에서 김은혜와 함께 뛰어야 할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경기도와 나아가 수도권 전 지역에서 국힘당의 후보들이 대개 이겨야만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그 부담감 또한 적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만에 하나라도 김은혜가 경기도를 김동연에게 빼앗기게 될 경우 그 모든 정치적인 타격과 온갖 부담은 김은혜보다는 오롯이 안철수 위원장에게로 다 몰려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경기도에서 김은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내지 잠재적인 위기, 그러니까 이미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가장 큰 위기와, 그리고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이제 조만간에 곧 수면 위로 드러나오게 될 그런 위기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고, 그 위기들을 조기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들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지금 국힘당으로 복당하려다가 그것이 이준석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불허가 되고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는 강용석과의 관계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처럼 그냥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진짜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용석이 지지율이 많을 때는 5%에서 8%까지도 나오고 있고, 아무리 작아봐야 3%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3%, 많게는 8%까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현재 김은혜가 김동연과의 지지율 격차가 바로 딱 이 수치인 것입니다. 적게 질 때는 3%, 많게 질 때는 8%까지예요. 지금까지 지지율 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김은혜가 몇 번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모두 김동연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상징합니까? 강용석을 계속 지금 이대로 그냥 무소속으로 내버려둘 경우에는 김은혜가 100% 김동연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으로 단수 공천받고 안철수 김은혜 러닝메이트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겠지만, 어쨌든 강용석의 지지층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이미 기정된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용석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죠.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윤핵관들을 움직여 이준석 때문에 입당이 불허가 되었던 강용석의 이 입당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하여 김은혜를 내세워도 되죠. 김은혜가 직접 윤핵관들에게 이 문제를 부탁해야 하고, 다음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강용석과 직접 만나서 강용석과 김은혜 사이의 단일화를 주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일화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속에서 안철수 위원장만큼 이 방면의 최고의 전문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강용석을 설복하여 투표가 아닌 협상을 통한 단일화를 이뤄내시고, 강용석으로 하여금 경기도 후보직을 사퇴하게 하시고, 대신 김은혜가 당선되었을 경우 그 정무부지사는 강용석 쪽에 맡기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무부지사 강용석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강용석 쪽에서 또 누군가 더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강용석의 지지율 단 1%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의 눈치를 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이준석은 제가 여러 차례 논평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준석은 이제는 아무런 실권도 없는, 그냥 언론에 나와서 헛소리나 치우대고 하는 그런 산송장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강용석이 이 문제만큼은 이제는 윤핵관들을 내세우십시오. 윤핵관들을 내세워 강용석의 입당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한편, 안철수 위원장께서 직접 강용석과 김은혜 사이에 중재를 서서 협상을 통한 단일화를 이뤄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는 절반 이상을 이미 이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직은 수면 밑에 있으나 곧 수면 위로 솟아오르게 될 결정적인 가장 큰 위기 하나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말 많고 탈 많은 정호영이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 모두 보셨죠? 윤석열 측에서는 정호영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들마다 윤석열은 지금 이 정호영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한덕수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늘어지니, 그래 그럼 우리도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하면 막무가내식의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윤석열이 정호영을 끝까지 고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보세요. 정호영만큼은 이미 보수파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힘당에서도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기사에 나온 걸 보니 이미 이준석과 권성동이 정호영에 대한 임명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당내 의견을 윤석열 쪽에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누굽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불도저, 나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마구대고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무대포 아닙니까? 때문에 진짜로 그래 좋아, 너희들이 국무총리 인준 안 해줘서 난 국무총리 없이도 가는데 정호영 내가 임명 못할 게 뭐냐고 이렇게 얼마든지 밀고 나갈 수가 있죠. 벌써 이런 낌새를 눈치챈 이 윤석열의 광신도들과,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를테면 그 신의식의 신이 한수 같은, 거기서는 어제 보니까 아이고 정호영 알고 보니 꽤 괜찮다고 벌써부터 올리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수우파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편이라도 옳고 그름은 가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나 문재인 좌파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들 좌파들한테 정말 진리대로 질렸던 가장 대표적인 나쁜 패습이 뭐였습니까? 이재명이 내 편이고 우리 편이니까 그가 그렇게나 자기 친형수한테 쌍욕을 퍼붓고 여배우와 바람피고 아내와 부부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사먹고 샌드위치 사먹고 해도 이런 거가 다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재명이 좋고,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보수파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 바보 같은 무대포 같은 윤석열이 정호영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 그런 눈치가 보이자 바로 180도로 표본하고 나서서 알고 보니 정호영 괜찮아, 장관 시키면 엄청 잘할 거야, 전부 이따위 식으로 찬송가를 불러댄다면 이건 진보와 보수와 중도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게 될 것이고, 그 비판은 곧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에 대한 대형의 인사 참사로 번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참사는 곧 악재로 번지죠. 그리고 그 악재는 바로 역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강용석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호영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그냥 방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그냥 물 건너갑니다. 안철수의 출마로 분당갑 하나 정도는 뭐 넉넉하게 지켜낼 수 있겠지만, 강용석을 지금처럼 이대로 내버려 두면 경기도 100% 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호영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그로 인한 역풍은 전체 지방선거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큰 위기의 소재는 모두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그리고 이 국힘당의 성상납 당대표 이준석에게서부터 직접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강용석이 문제는 어제 이준석 때문에 발생했고 정호영이 문제는 오늘 윤석열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안철수 위원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주도하십시오. 강용석의 입당 문제는 윤핵관 장제원과 권성동에게 시켜서 국힘당 지도부에서 다시 재논의에 붙이시고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게 될 이준석 또한 윤핵관들이 나서서 제지시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강용석과 만나되 다른 누구를 대리인으로 파견할 것 없이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강용석과 만나 김은희와의 단일화를 설복하십시오. 두 사람 사이 지지율 격차가 많은 만큼 정치력을 통한 협상에 의해 강용석을 후보직에서 사퇴시키고 대신 강용석에게 입당을 약속함과 동시에 경기도 정무부지사도 함께 제안하시면 강용석 또한 반드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경기도에서 지면 분당갑에서 이긴다 한들 안철수 위원장님께서는 그 경기도에서 진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아직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에 강용석의 문제와 정호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체 보수파 국민들 앞에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강용석의 문제 소재는 이준석에게 있고 정호영의 문제 소재는 다름 아닌 윤석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국힘당의 모든 당원들과 나아가 보수파 전체 국민들이 알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만약 끝까지 정호영에 대한 임명을 고집하고 또 이준석도 끝까지 개인적인 악감 때문에 강용석의 문제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잖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설사 지방선거에서 지고 또 경기도도 다 잃고 해도 그때 가서는 그 누구라도 함부로 안철수 위원장을 탓하지 못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가지 문제 곧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 보수파 국힘당을 이끌게 되실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력을 한 번쯤 시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